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 테슬라, 바로 그 테슬라가 요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테슬라의 주가가 대단한 거품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뛰어버린 테슬라의 주가를 두고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걸까요? 앞으로도 주가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호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테슬라 주가. 미국 역사상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은 애플,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총 이렇게 4회사였는데 이제는 그 대열에 테슬라가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동차 업계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놀라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순위로 2등부터 30등까지 전체를 다 더해도 테슬라 자동차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버렸죠. 뿐만 아니라 약 20%가 넘는 테슬라 주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현 시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도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정말로 기분 좋으신 분들이 계시죠. 바로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 증권사 MTS를 통해서 보유한 해외 주식 규모를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규모만 약 10조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미국에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최근에 흥이 절로 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무겁게 가져가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점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은 테슬라가 가장 역점을 두어 공략하고 있는 해외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이죠. 워낙 자동차 시장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는 오래전부터 중국 시장을 전면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따로 공장까지 직접 지어 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7천만 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 테슬라의 모델 Y가 중국에선 약 60%의 가격인 4,500여만 원에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별 우선순위와 국가별 가격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 파괴력을 절감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역시 한 발 빠른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고공행진할 것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시가총액이 몇 배나 크고 훨씬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전통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테슬라에 투자해 왔습니다. 정말로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서 부럽네요.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 자동차 제작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매년 정말로 약속이라도 한 듯 꾸준하게 테슬라 자동차 출하량을 끄떡없이 늘려나가고 있는데 기인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출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테슬라의 정말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불리웠던 높은 제작 단가 역시 정말 한 분기 한 분기가 다르게 제작 단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에게 큰 호재는 공급 쪽에서만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 미국의 가장 큰 렌터카 업체 중 하나인 미국의 헐츠는 기존에는 연식이 조금 되었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렌탈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테슬라의 고가 자동차 차량들을 무려 한 주문에 10만 대나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회사의 전통적인 철학마저 바꿔놓을 만큼 소비자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테슬라 전기차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정말 너도 나도 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자사의 전기차들을 지금도 비싼 가격인데 매년 50만원, 100만원도 아니고 몇백만원 단위 규모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 단가와 판매 단가가 동시에 오르고 있고 판매 수량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발표하는 재무 지표들이 정말 미친 듯한 숫자들을 자랑하는데요. 사실 자동차 업계란 게 굉장히 그 경쟁자 숫자들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가격을 올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경우 약 5%에서 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세간에서는 자동차 업체치고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슬라는 이게 정말 자동차 회사인가? IT 회사인가? 할 정도로 벙찌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최근 재무지표들을 살펴보면 무려 3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같은 지표로 약 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한다는 걸 보았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는 것이 한 번에 생각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폰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남겨먹고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죠. 그런데 애플은 이런 돈을 벌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회사들 중에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로 테슬라가 자동차계의 애플이 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요즘 테슬라가 아이폰이 나오기 직전 정말 앞으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최근에 자율주행과 같은 자동차 내부의 소프트웨어적인 장비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2년마다 그 비싼 가전제품을 바꿨던 것처럼 자동차의 경우에도 과거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으로 생각해보자면 5년? 10년 동안 타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테슬라가 기술 혁신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다면 소비자들에게 과거보다 더욱 빠른 주기로 자동차들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출근할 때 열심히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옆집 철수네는 테슬라를 타고 핸들도 붙잡지 않고 핸드폰을 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출근을 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새로운 자동차를 안 살 수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혹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지금이 10년은 오지 않을 고점에 탈출 기회는 아닐까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현지 외신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상태가 거품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로 가장 먼저 1년에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 대비해서 너무나 부풀려져 있는 테슬라의 주가를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애플의 주가는 테슬라의 주가보다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기업의 1년 순이익을 놓고 본다면 무려 20배나 넘게 차이 난다고 합니다. 물론 테슬라도 미래가 엄청나게 창창한 회사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애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1위를 자랑하는 브랜드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도 일리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요.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장 지배력을 자랑하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작년 2020년 그 커다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출하된 모든 전기차 중 무려 80%가 테슬라 한 회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뉴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수치가 정말 말이 돼? 한 회사가 79%를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테슬라가 잘 해왔던 것은 맞지만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촌각을 다투며 전기차 제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점에 테슬라가 앞으로도 이런 시장 지배력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요원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판에도 전혀 새롭고 독자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테슬라의 독특한 자동차 보험 상품인데요. 아니 자동차나 잘 만들지 갑자기 무슨 보험 상품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이러한 보험 상품을 정말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테슬라의 주장에 따르자면 기존의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승객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배경은 기존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보험 납입료를 계산할 때 그 사람의 성별이나 나이 등 사실 운전 능력과 같은 직접적인 변수보다도 굉장히 간접적인 변수들로만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해 왔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난폭한 운전 주행자들을 위해서 다수의 안전하고 능숙한 자가용 운행자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테슬라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전자의 운행 기록들을 모조리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훨씬 더 운전자의 주행 성향과 또 그에 알맞는 합리적인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자동차의 운전 보험료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상품이 전 세계 전체 보험 상품들 중에서도 약 4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자리 잡는다고 한다면 테슬라에겐 정말 엄청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테슬라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 외에도 가장 최근 정말로 큰 돈을 번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최근 미친 듯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을 통한 시세 차익입니다.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해 만들어낸 평가 이익만 하나로 약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죠. 테슬라의 비트코인 평단가가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꽤나 무겁게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약 3조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실 가장 최근에 이런 테슬라의 행보가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들에겐 탐탁지 못한 이야기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테슬라가 채택하고 있는 배터리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탑재되고 있는 전기차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으로 함유된 이른바 NCM 배터리가 있는 한편 미래 성장 가능성은 낮지만 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LFP형 배터리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NCM 배터리를 선호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G화학을 비롯한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NCM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아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여기에 걸고 있지만 최근 테슬라가 자사 자동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점점 더 무겁게 LFP 배터리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전기차 완성체 업체들까지 따라가는
위험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와 그 부품들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업체들 간에 굉장히 발빠른 뉴스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있다면 발빠르고 재미나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